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명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수치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거기 오하이 입으신 분? 얼마나 될까요? 1000만 명이요? 네, 저도 어디서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주워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서울시 인구는 2019년 5월 기준 97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는 광역시 인구는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인구가 200만 명이 넘지 않는 광역시도 꽤 있죠. 제가 갑자기 인구 이야기를 하니 몇몇 분은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몇몇 분은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있을까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58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광역시 인구수와 비교해봤을 때 장애인 인구수 258만 명은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광역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 5,140만 명 중 5%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5명이 장애를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장애인은 익숙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살아가면서 장애인을 만나거나 장애인과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도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장애인이라는 말로 누군가를 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 중 오랫동안 북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좋은 기회로 그분과 저희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전 아직도 잊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이상하게 한국엔 장애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길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북유럽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장애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애인은 그리 낯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북유럽 사회에서 장애인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과연 우리나라의 장애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정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저는 그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수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수가 258만 명에 달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발생 시기에 따라서 선천적 장애 그리고 후천적 장애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천적 장애인이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인이 많을까요? 네, 저도 후천적 장애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후천적 장애 발생률은 88.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10명 중 9명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것을 뜻합니다. 또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중 누구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12년 전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제 둘째 동생 서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삼형제인 저희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이 아주 평범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어느 날 저희 둘째 동생 서진이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건강했던 동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도 병명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은 호흡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숨을 쉴 수도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절개해서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배에 위로간 튜브를 삽입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시대에 저희 같은 삼형제는 어디를 가나 남들의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너무 닮은 놈들끼리 비슷한 옷을 입고 셋이 손잡고 걸어다니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를 애정인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물과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장애인이 된 후 부모님은 예민해지셨고 종종 화를 내곤 합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한편은 너무 가슴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쌓여졌네요.
지금 초등학생 온 것도 아니고. 그럼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대부분 학생이신데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세요? 네, 제 친한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는 그냥 그 시간에 PC방 가서 게임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공연 보러 가고 싶어. 아니면 또 어떤 친구는 난 학교만 아니면 어디든 좋아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들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살이 된 제 동생은 여느 초등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 취약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동생은 함께 초등학교에 취약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저희 동생이 섭식장애와 호흡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던 저희 어머니와 동생에겐 너무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문화 향유권 등을 보장하면 될까요? 물론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과 같은 이슈를 보면 저는 과연 그런 교육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며 그리고 이 특수학교가 건립됨에 따라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된 항의 때문에 개교가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장애아동의 부모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제발 학교 다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을 해도 쇼를 한다면 손가락질을 하는 어른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장애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후천적 장애 발생률이 90%에 달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58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개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방치해온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러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과 저희 동생도 반드시 웃음을 되찾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과 인식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과 저희 동생의 추억에 담긴 영상을 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